이게 원래는 휴면 타파제인데 휴면 타파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자발 휴면이라고 해서 지대로 깨는 때가 1200시간 7.2도 밑으로 1200시간이 되면은 지가 저절로 잠을 깹니다. 노지 같은 경우는 저절로 잠을 깨기 때문에 요 메리트층 하고 알게하고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들 순 유인할 때 떨어지지를 안 합니다. 좀 치기 잡아 당겨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메리트층하고 알게하고를 하시면은 순도 잘 안 빠지고 그 다음에는 냉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휴면 타파 조기 재배할 경우에는 메리트층 1에 물 1을 혼합해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줘야 됩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 하우스도 1월쯤 가온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700시간이 넘기 때문에 거의 안 해도 되거든요. 자, 메리트층 처리를 하면은 요렇게 눈이 고루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지를 유인선 밑으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인선 우위로 이적때 저희들은 올려서 했습니다. 철사줄 우위로 올려가지고 나무를 키웠는데 그렇게 키우면은 나무가 이렇게 쪽바로 있질 안 하고 한 번은 이자로 구불렀다가 한 번은 저자로 구불렀다가 이렇습니다. 그러고 이 가지가 옆으로 안 나오고 자꾸 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 되면은 사슴뿔이 되는 데다가 위로 나니까 높은 놈하고 낮은 놈하고 절대 똑같이 순이 안 납니다. 높은 애가 일찍 나기 때문에 이 지베르린 처리하는 작목은 포도는 무조건 순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순이 같이 안 나오면 지베르린 처리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자, 지온이 하루 평균 지온이 15도에서 30도가 돼야지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화화가 분화가 되는데 화화가 분화가 됐다 할지라도 지온이 낮으면은 질소만 먹어가지고 요렇게 덩굴손으로 변해버립니다. 화수가 달고 있던 게. 그래서 속에 물이 흐르면은 지온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처리 과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온이 낮으면은 질소만 먹다 보니까 잎도 커지고 절간도 길어지고 잘 달려 나오지도 않고 특히 삽목 하시는 분들은 지온이 낮으면 더 잘 안 달고 나옵니다. 삽목하고 접목하고 가장 큰 문제는 삽목은 착과량이 좀 신천해요. 많이 안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한 3년, 4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익혀주는데 4년 이래 넘어가면은 잔뿌리 양이 많고 굵은 뿌리가 잔뿌리 양이 작고 굵은 뿌리 양이 많기 때문에 익는 것도 늦고 모든 면에서 알도 훨씬 더 적고 접목보다. 그래서 접목하시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지온 올리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이때 저만 하던 겁니다. 제가 하던 거를 유튜브에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 게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하우스에 1월 1일 날 가온한 게 지금 18도, 지온이 18도 이상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름값이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듭니다. 왜냐? 지금도 그래 땅이 18도니까 저녁 온도, 최저 온도를 11도 맞춰 놨으니까
거의 저녁에 안 돌아갑니다. 아주 추운 날 아니면은. 마이너스 한 4도, 5도 내려가야지 저녁에 한 번씩 돌아가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꼭 필요한 방법이 이 지온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료를 균형 있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온이 안 오르면 곤란합니다. 15도 이상 안 되면은 흡수하는 그 비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소하고 가래를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얻어서 했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 유기농업 할 때 우리 선조들은 토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볏짚하고 그 황토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계속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보리밭에 갖다 뿌리면은 겨울에 동에도 안 익고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그 옛날 유기농업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제가 참여할 때 땅을 한번 띄우면은 보다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험을 해 보니까 이제 그 균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악조건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균주가 효모균주입니다. 효모 중에서도 라이브 이스트가 가장 잘 활동을 합니다. 걔는 60%에서 수분이 45%까지 되면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쌀겨하고 또 우리가 비료해 놓은 거라든지 그 파쇄목 했는 거 잎 이런 것들이 발효되면서 올라오는 열이 지금 우리 그 노지를 3월 2일 날인가 쌀겨 뿌리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13도까지 딱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다 막았어요. 환기구를 다 막아서 일찍 해서 8월 말 되기 전에 올해는 출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거는 저의 감각입니다. 원래는 추석에 그 포도 낼라 그러면은 차가 서울 올라가서 3일 정도는 기다려야지 경매가 되지 않겠나. 왜냐? 대한민국에 전부 다 나올 겁니다. 9월 23일인가 22일인가 추석이니까 누구든지 다 낼 거 아닙니까? 왜냐? 올게 추석 전에 낸 사람은 돈 벌었고 추석 후에 낸 사람은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다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역발산해서 8월 말쯤 다 내고 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보다 조금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온 올리는 거는 환풍기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하시면 돼요. 되는데 그 위에 환기구를 막아서 가온을 해서 좀 일찍 하고 싶은 사람은 환풍기가 없는 사람은 하시면 안 돼요. 암만 대포 온풍기 피워봐야 저쪽하고 이쪽하고 온도가 또 안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을 하실 분은 꼭 환풍기가 있어야 되고 순환팬이 있어야 되고 대포 온풍기를 해서 그렇게 그 온도를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 그 쌀겨로 그 지온 올리는 방법은 600평당 쌀겨 500kg, 효모 40kg, 20kg 두 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섞어서 그거를 온 땅에 골고루 뿌리고 바로 멀칭하면 됩니다. 멀칭을 하는데 새까만 멀칭이 제일 좋습니다. 까만 게. 그리고 제초매트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밑에 흰 비닐이라도 깔고 그 위에 제초매트를 깔아야 되지. 제초매트만 깔아놓으면은 뜨신 공기가 위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지온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무는 부분도 비닐을 서로
덮여가지고 이쪽에서 뜨신 공기가 안 나갈 수 있도록 매 좀 잘 안아주는 게 지온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온이 낮으면,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지온이 낮아가지고 쌍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온기가 돌아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베레린 처리할 때까지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오글오글한 게 생깁니다. 나중에 잎이 오글오글한 모자이크 현상이라는 거라는데 그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온을 확실히 올려서 온도를 높이면 괜찮은데, 지온이 안 올라갔는데 온도를 높이면은 새뿌리가 안 났기 때문에 영양 흡수를 잘못해가지고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흰비를 덮어야지 지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는 일본에서 검증돼가지고 일본의 거를 제가 요 지금 글씨만 우리 글로 바꾼 겁니다. 요 일본 건데, 자, 왜 높으냐 하면은 검정 비늘은 광이 요 검정 비늘에만 닿습니다.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검정 비늘을 데워서 요 열을 땅으로 전해가지고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 비늘로는 절대 이 수분을 위로 빨아 올리지를 않습니다. 딱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고 이 흰 비늘로는 이 안에 있는 수분을 위로 흰 비늘 위에 닿도록 해서 비누가 물기를 방울방울 맺혔다가 이리 바닥으로 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는 가뭄이 오고 요 한 1, 2cm는 축축합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은 온도가 낮에 올라갔던, 빛이 들어가서 낮에 올라갔던 온도가 저녁만 되면은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온이 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지온을 올려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은, 비료가, 우리의 비료의 성분들이 몇 도에서 가장 잘 들어가는지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 이런 비료들을 골고루 흡수하기 위해서 지온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고온에서 요 마그네슘이 흡수가 하나도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요게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글 무렵에 제일 필요한 게 고토입니다. 고토가 있어야지 인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활동을 못하는 게 고토입니다. 그래서 연면살포를 하지 않는 한 고토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 발효를 해놓으면 이렇게 온 땅이 다 흰 곰팡이가 핍니다. 이러면서 13도, 17도, 18도 올라갑니다. 자, 저희가 하우스 1월 1일 날 가온한 게 4.2도에 시작을 했는데 13도, 15도, 17도, 지금은 18.4도, 5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열이 잘 올라가는 겁니다. 자, 순속기. 순속기를 할 때는 한 6매 정도, 7매 정도 됐을 때 순속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V자형 단초 재배를 하기 때문에 세력이 시기 때문에 얘들이 세력을 좀 빼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속기를 좀 늦게 하는 쪽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내 나무는 세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순속기를 조금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요 달린기
화수가 보이고 난 후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4장, 5장 지나서 순속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나무 제일 끝에 순이 제일 먼저 하나 납니다. 돌출순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면은 걔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꺾어버려도 됩니다. 꺾으면은 그 옆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걔 나는 속도나 다른 데 있는 것들 나는 속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하면은 똑같은 이 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없애준다. 자, 이렇게 끝에 큰 게 나오면 얘는 잘라도 또 다음 부화가 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큰 게 하나 나있죠. 얘 뚝 잘라도 여기서 다시 나는 시간이나 얘들 나오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얘를 놔두면은 얘만 크지 다른 것들은 많이 못 크고 크는 거하고 덜 크는 거하고 이런 층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 후라스타 얘기 들어봤습니까? 후라스타가 그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글로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이 안 돼요. 수입이 안 되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지금 뭐지요? 예, 나왕도 있고 CCC55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CCC550은 지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직권 등록하려고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요거 대신 쓰시면 됩니다. 후라스타는 후라스타를 치면은 첫째는 지베레린을 못 와가지고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 청이 진 거 외에는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가지가 9 내지 11매 아니면은 7 내지 11매 정도 됐을 때 나무의 그러니까 가지 전체에다가 치는데 후라스타는 가장 중요한 게 치는 말수입니다. 몇 말 칠 것이냐. 300평당 단말은 쳐야 됩니다. 단말보다 적게 치면은 알이 흐릅니다. 그리고 15일간 순이 안 크고 딱 먼차가 있는데 그 양이 안 맞으면 순도 큽니다. 그래서 꼭 단말 내지 한 7말 단말 이상은 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하시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순이 좀 적게 나간 데가 있다. 거기에는 슬쩍 지나가면 돼요. 그래도 화재는 절대 안 옵니다. 이게 1차 지배련을 처리하고 빠져가지고 2차 지배련까지 놔둬도 절대 안 흐릅니다. 이걸 치고 나면은. 그래서 저희는 풀메탈을 해도 알이 큰 이유가 지배련 처리 시기를 조금 늦춥니다. 성량알 만하면은 지배련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지 크기 때문에 표면에 묻는 양이 많아서 그만큼 빨리 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삼들 적심 그걸 하기 때문에 알이 적고 이렇지는 안 합니다. 하여튼 원래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만약에 나중에 순이 많이 나가시거든. 그때는 순 나가는 부분에만 500배액으로 치시면은 순이 안 나갑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3번, 4번까지 이래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를. 그렇게 응용하면은 순 작업을 적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1년에 순 한 번만 따면 되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후라스타를 처리하고 나서는 이래 굵어도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후라스타를 일본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스트레토마이신 씨를
요 이배체는 씨가 지베레린 이래 처리한다고 없어지질 않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SM 처리를 하는데, 지금 브라마이신이나 이런 걸 치는데, 요거를 칠 때는 물을 퍼시고 치셔야 돼요. 이거를 쳤는데도 씨가 생기는 분들은 물을 안 퍼고 해서 그래요. 요 가문대 하면은 얘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물을 퍼시고, 만약 내일 할 것 같으면 오늘 물을 퍼시고 내일 처리하시면 돼요. 요건 천배액으로 해서 그 화수 위주로 밑에다가 대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 맞도록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면은 앞쪽은 맞았는데 뒤쪽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씨가 생겨요. 그래서 언제라도 밑에 그 분무기 이 노즐을 밑으로 대서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서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거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그런 많이 했는 분들입니다. 자, 일본 하수하고 우리 하수하고 틀려요. 왜 틀리는가를 보면은, 일본 화수는 요 뺑뺑 돌아가면서 있는 그 한 층 한 층 있는 게 무조건 3개씩입니다. 위도 3개, 밑에도 3개, 그 다음에도 3개, 이런데 우리는 3개, 그 다음엔 2개, 그 다음에는 3개 이렇습니다. 그게 다 비료를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좀 적게 하셔도 돼요. 돈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 편하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이제부터는 줄구세요. 많이 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상하수가, 이런 이상하수가 있는데, 여기 이상하잖아요. 요 2개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거를, 요걸 딱 잘라내면은 요거를 잘라내고, 요렇게 화수 정렬을 해서 지베레린 처리를 하니까, 요런 송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화수 정형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요 끝까지 요렇게 다 늘어났을 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다 못하니까 일찍 하잖아요. 일찍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하세요. 손으로 이 화수에 상처가 안 나고 끄트기가 안 비껴질 정도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일찍 해가지고, 자, 일찍 해서 틀림없이 좀 더 늘어나니까 나중 하면 길잖아요. 그러면 언제 조정하느냐? 1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흘 정도 됐을 때 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많은 분들은 조금 일찍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화수의 껍질이 비끼져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가 줄줄 달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고개 상처가 나가지고 수정시킬 때 잘못하면은 또 구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일찍 살살 훑어서 상처가 안 날 정도 돼서 하시면 돼요. 나중에 화수 정형하는 거, 요 기계로 하는 거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화수 길이는 보통 3.5에서 4cm. 근데 조만할 때 4cm 해놔도 나중에, 그러니까 덜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다 늘어나가면 7cm, 8cm 됩니다. 화수 정형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크면서 요래 쪽바로 요래 밑으로 보고 안 있고 이렇게 좀 굽으면은 단수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단수를 좀 줄구시면 돼요. 자, 젤을 저쪽에 그 보면은 위나 밑에나 알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러고 그냥 잘 된 건데, 그게 화수 4cm로 했을 때 지베레린 처리할 때쯤 되면 저만큼 길다는 거죠. 그러고 요쪽에 밑에 그거는 6cm, 이 자표는 7cm. 6cm, 7cm는 지베레린 처리하기도 전에 하면 위알은 굵고 밑에 알은 가늡니다. 이래 되면은 나중에 위에는 알이 크고 밑에는 적어집니다. 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크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길면은
요렇게 굽습니다. 이 단수가 길면은 이렇게 굽어요. 뚜루가요. 자, 이게 만약에 이런 화수들이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온 밭에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 된 사람도. 만약에 요런 같은 경우는 요를 잘라가지고 쓰면은 이렇게 돼요. 뭉뚱하게. 그런데 요 위에 있는 화수 지경을 쓰면은 한 3cm 정도를 쓰면은 600g 이상 나갑니다.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거를 한 3cm 정도 나가는 거를 쓰시고 요걸 딱 자르면 돼요. 요 밑에 거 한 개도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쁜 거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게 납작한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요걸 띠내고 요렇게 만들어가 쓴다 할지라도 알속기 할 때 솎아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알속기 시간이 늦어져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잘라가야 하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에 지경이 길면은 이거 잘라내고 위에 거 쓰시면 제일 편합니다. 위에 거 쓰시면은 알속기를 안 해도 돼요. 자, 화수를 2cm로 했을 때는 요만한 게 되고 3cm를 했을 때는 요 정도 4cm를 했을 때는 한 800g 요거 한 700g 이렇습니다. 그래서 3.5에서 4cm 정도 하는 게 가장 맞다. 자, 신초관리.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인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이 나서 여러분들이 순이 나서 순을 딱 보고 납작한지 동그란지를 한번 보세요. 납작하면은 질소가 많은 겁니다. 자, 이게 저희는 이 송이압 3절 적심을 합니다. 송이압 3절 적심은 야마나시 가수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일본에서 시험한 것 중에서 가장 알이 빨리 크고 숫기가 빠르다 해서 이걸 합니다. 이걸 하는데 송이가 달린 부분에 잎을 안 치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세 개 놔두고 잘라버립니다. 그걸 언제 자르나? 화수 정형 다 해놓고 정형했는 화수에 꽃이 피려고 그러면은 한날 동시에 다 자릅니다. 똑같이 한 밭에 있는 거를 로봇을 해서라도 3절 적심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꽃 피는 게 똑같이 핍니다. 하우스도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화수 정형 다 해놓고 그렇게 일제히 똑같이 날려버리면은 똑같이 꽃이 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12마디 나간 놈부터 먼저 자릅니다. 그렇죠? 네. 12마디 나간 것부터 자르면은 그거부터 꽃이 먼저 핍니다. 근데 이를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작은 놈부터 잘라야 되는데 큰 놈부터 자르니까 그거부터 꽃이 먼저 피잖아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소장님 가셨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그거를 봤는데 포도 책자를 봤는데 세력이 신 거는 일적 적심을 하라 이래 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세력 신 놈을 요 꽃 보이마 적심 위에 적심을 해버리면 얘가 며칠 없어서 꽃 피뿌려요. 특히 세력 신 놈이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3절 적심은 3절 적심하고 꽃이 한 개라도 전밭에 피기 시작하면은 그때 일제히 다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날에 다 까내면은 꽃이 거의 다 동시에 핍니다. 그러면은 수정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3절 적심을 하면은 순으로 갈 영양이 다 화수로 가기 때문에 알이 빨리 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작해 이걸 했는데 작년에 하우스에 남들은 다 12마디 하는데 12마디 좀 해봅시다 해가 12마디를 했더니 한 달 늦어요.
12마디 한가하고 3절 적심 한가하고 A연의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달을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그랬는데 작년에는 전부 3절 적심을 다 했습니다. 노지고 뭐고. 특히 노지 같은 경우는 하면은 지베리는 한 분만에 거의 다 담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 12마디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2마디 안 돼도 돼요. 그러고 이 환기 구멍에 환기 좀 되도록 좀 열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세막 막아 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어가 놓으니까 공기 빠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을 씌워놨는데 이 공기가 어디로 빠집니까? 빠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타야 돼요. 저희들은 노지가 다 낮습니다. 왜냐? 저도 키가 뭐 별로 안 크지. 우리 집사람도 아주 큰 키는 아니지. 이래가지고 키에 맞췄어요. 1m 75에 또 1m 80에 요래 딱 해놨는데 그러면 낮잖아요. 낮은데 우리는 환기통을 항상 떨궈 두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도 안 탑니다. 그러고 저희는 그 일제 비닐을 서마지기는 완전히 일제 비닐로 다 해놨어요. 0.15로. 그래도 거기는 절대 안 탑니다. 타는 이유는 환기가 안 돼서 탑니다. 그리고 환기가 안 되고 고온을 가면은 앞으로는 더욱더 곤란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일본도 지금 40도 이상을 가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부터 40도 이상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되도록 12마디 이거 고집하지 마시고 좀 뭐 8마디 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시고 안 그러면 부처 한두 개 더 키우면 됩니다. 근데 3절 적심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3절 적심 그 송이 달린 밑으로는 무조건 다 그 부처로 띱니다. 띠내고 3절 적심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3개를 비닐로 바깥으로 한 입 나가고 나면은 끊습니다. 끊는데 아까 제가 숨 다시 안 치는 방법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자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순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 순이 하나 있잖아요. 요게. 자, 요건 잎입니다. 잎인데 요 순이 하나 나와 있지요. 요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요? 요걸 자를 때, 요 옆에는 눈이 있습니다. 자, 요걸로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눈이 어디 있나 하면은 요쪽에 있어요. 요 앞에. 잎사구가 요쪽에서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으면 요 앞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자를 때도 그 눈 있는 데까지 적심 가위로 정확하게 잎사군 살리고 요것만 요렇게 똑 띄면은 요렇게 자르면은 요거는 내인까지도 안 나옵니다. 순이 요게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부처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 여기에. 자, 요걸 딸 때 어떻게 따나? 요 앞에 보면은 요 눈이 있어요. 요 뼈조가 있죠? 예.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통 눈을 딸 때 이래 뒤로 제낍니다. 이래 뒤로 제끼면은 따기가 수라거든요. 그래서 뒤로 제껴요. 뒤로 제끼는데, 요걸 뒤로 제끼는 게, 이거 제 특허입니다.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돼요. 특허로 왔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따나? 요쪽에 손을 대가지고, 요 눈 있는 쪽을 앞으로 땁니다. 앞으로 따가지고, 따면은 요 눈까지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요거는 1년 내에 한 번도 안 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여기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자로 당깁니다. 그러면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년 내내 눈 안 납니다. 그리고, 자, 요 제일 밑에 거, 요거는 그렇게 따시면 안 돼요.
내년에 요거 써먹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다 홀딱 따버리면은 내년에 눈 써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뒤쪽으로 당기면 돼요. 그래야 요 눈을 남겨놔야 돼요. 자, 이제 아시겠죠? 부초 3개 키우는 것도 그렇게 손만 살짝살짝 대서 따주면은 1년 내 순 부초 할 때 그쪽에 한 번만 작업하면은 순 한 번도 안 따도 돼요. 만약에 고래 땄는데도 나는 놈이 있어요. 왜냐? 눈 하나에는 4개가 들었어요. 4개가. 그래서 요거 눈 뜰 때 잘못 띄는 놈이 한 개고 남아 있어가지고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니면서 아침에 나와서 한 바퀴 돌면서 따주면 돼요. 그래 따주면은 1년 내에 작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보고 순이 안 나가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아, 이 집에는 무슨 약을 치는데 남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자기만 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순 그래 따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일본 사람도 모릅니다.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알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 3절 적심을 해가지고 알을 키워보면은 알 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1차 지배련 처리.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고 막 꽃 좀 덜 피는 것도 한 무게 다 하자 싶어가지고 담그고 또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아 요거 몇 개 덜 핀다 요거 담가도 안 되겠나 해가지고 담그고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만약에 후라스타를 치시면은 성냥알 정도 되도록 놔뒀다가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다 하시면 돼요. 되는데 꽃이 안 핀 거, 덜 핀 거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차 지베레린 처리할 때 물 한 대에 지베레린 1개, 풀매트 1개입니다. 풀매트 1병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하시면은 자 물을 얼마 정도 퍼야 됩니까?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서는 300평당 10톤입니다. 매일 10톤. 만약 이틀에 퍼는 것 같으면 20톤. 사흘에 한번 퍼시는 분은 30톤 퍼셔야 돼요. 물만 많이 퍼면은 무조건 알은 큽니다. 근데 물을 너무 아껴요. 자, 요 계실란가 모르겠다. 포항군. 아, 저 계시네. 힘난로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힘난로가 지나가면서 물이 찼는데 알이 그렇게 잘 크고 좋아가지고 돈 벌었어요. 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일본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위에까지 다 차도, 입 위에까지 다 차고 14일간은 견뎌요. 절대 안 죽습니다. 고단하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밑에 이래 좀에 치는 거 이런 거는 20일, 30일 가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 푸는 걸 건네시면 안 돼요. 물이 작으면은 뿌리가 작습니다. 언제라도 지베레닌 처리하고 나서는 물 푸는 거를 그날 내가 만약에 물을 붓는 것 같으면 도구에 좀 질퍽질퍽 하도록 물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베레닌 처리하는 날 요 화수를 딱 재놨다가 내가 오늘 만약에 오후 3시에 지베레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화수기를 하나 재놓습니다. 재놓고 지베레닌 처리라고 그 다음 날 3시에 가서 재가지고 만약 0.5cm가 안 자란 분들은 물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물만 퍼면 돼요. 영양제 넣고 비료 넣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만 퍼시면 돼요. 그러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또 피나잖아요. 물만 퍼니까. 안 그러면 녹화 가지고 들어가는 거 봐야 되지. 어느 줄에 얼마 들어갔나 이런 거 다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지베리닌 처리하고 나서는 300평당 하루에 10톤, 600평 같으면 20톤입니다. 그러면은 3일 만에 퍼면 90톤 퍼셔야 돼요. 그렇게 폈습니까? 3분의 1도 안 폈잖아요. 그러니까 알 안 크니까 막 다른 호르몬제 갖다 넣고 크는 거 갖다 넣고 비료 갖다 넣고 이래가 키우려고 하니까 땅이 다 망가졌잖아요. 자, 지베리닌을 이렇게 수술이 안 떨어졌을 때 이런 때 지베리닌 처리를 하면은 알이 훨씬 더 잘 안 큽니다. 자, 요게 지금 수정 적기거든요. 성냥알 많을 때. 자, 요거는 좀 떨어졌어요, 하면. 화진이 와가지고 좀 떨어졌거든요. 요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모른다 하면은 안 되지요. 자, 이럴 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다 담굽니다, 지금. 담그죠? 이게 옆에 있는 수술하고 화관하고 싹 다 빗기적고 난 후에 지베리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자, 이렇게 화관이 잘 안 빗기지는 이유가 붕사가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화관이 홀딱 빗겨져야 되는데 화관이 잘 안 빗겨지는 사람은 붕사가 모질해요. 나는 매년 붕사 뿌리는데 왜 가나? 그분은 봄에 물을 적게 퍼서 그래요. 물 오르기 전에는 물을 어느 정도 퍼나 하면은 모짜리 할 만큼 퍼면 돼요. 도구 다 맞고 저 도랑에 이빨 물 채워가지고 고물 다 잡고 나거든. 쌀게 하고 효모 뿌리가지고 저 멀쩡해 놓으면은 언제까지 물 안 퍼나 하면은 싹이 나가지고 한 20cm, 30cm 정도 자랄 때까지는 물을 한 번도 안 퍼도 됩니다. 물을 많이 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많이 퍼면은 붕사 모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붕사를 훔친 사람은. 그래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칼슘제 중에서 서팁이라는 게 있어요. 서팁은 붕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붕사를 우리가 그냥 뿌리다 보면은 많이 가는 데는 표가 납니다. 잎이 오그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붕사 많이 들어가 있는 칼슘제를 한번 쓰시면은 요 부분은 해결이 다 됩니다. 자, 작년에 심은 밭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있네. 막차 타신 분들인데. 자, 웃을 일이 아니고 이분들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열심히 하세요. 자, 어린 나무를 풀매트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5g 이상 나갈 수 있도록 키우는 방법. 지베리닌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6 내지 8매대, 6 내지 7매대 하든지 6 내지 8매대 지베리닌 2ppm. 그러니까 물 한 대에 4cc 넣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지베리닌 처리하는 거매로 화수를 끓여가지고 그데 살짝 담그면 돼요. 끝에 쓸 만큼만. 위에 띠 내릴 거는 담그지 말고 끝에만 딱 담가두고 그 다음에는 아까 9 내지 11매에 후라스타 쳐라 그랬잖아요. 요 방법을 하시는 분은 후라스타를 안 치면은 절대 알이 안 커요. 이거 방법을 하더라도 알이 안 큽니다. 분명히 안 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라스타를 꼭 치셔야 돼요. 쳤을 때 15g 이상 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스테토마이신 치고 제1차 지베리닌 처리를 하는데 1차 지베리닌 처리할 때는 앞에 풀매트를 넣었기 때문에 지베리닌만 한 개 넣어가지고 물 한 대에 지베리닌 한 개 넣어서 지베리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2차 10일이나 15일 후에
지베레린 2차는 절대 15일이 넘으면 안 됩니다. 15일이 넘으면은 숙기도 늦어지고 껍질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15일 안쪽에 덜머시 하셔야 돼요. 그때 할 때는 풀매트를 한 병 넣어서 합니다. 지베레린 1개, 풀매트 1개 넣어서 처리를 하시면은 15g 이상의 굵은 알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시험을 해서 5년간 시험을 해서 내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3년, 4년, 5년 이래 된 거는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열가납니다. 열가나요. 자, 앞에 했던 그 방법으로 처리를 했더니 알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보통 한 3, 4년, 4, 5년 된 것만큼 컸어요. 컸는데 이제 그냥 일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은 요만큼 큰 과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 지베리는 처리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일찍 해가지고 만약에 화수 길이가 이렇게 길다. 보통 4단을 합니다. 4단을 하면 1단, 2단, 3단, 4단인데 요까지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거 우도 있잖아요. 요것만 끊어내면 돼요. 지베리는 처리하고 4일 후에 단수를 보고 내가 4단 할 것이냐 5단 할 것이냐 결정되면은 그 이상에 있는 거는 다 끊어내면 돼요. 안 끊어내면 어떤 현상이 나냐? 이것처럼 위에는 알이 굵고 밑으로 알이 가늘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고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은 1kg 200 나가요. 너무 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놓으면은 위에 알이나 밑에 알이나 굵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 2차 지베리는 처리. 2차 지베리는 풀물 때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1cc라도 넣으면은 15일 늦어집니다.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마트 같은 향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2차에는 절대 풀메트를 넣지 말고 더크리도 넣으면 안 돼요. 그런 호르몬제를 넣으면은 절대 향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마스카 향기가 나는 그런 포도를 생산 안 하면은 못 먹고 삽니다. 그리고 2차 지베린 처리하고는 완전히 좀 털어내야 됩니다. 안 털어내면은 2차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베레린 약이 지베레린에 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2차 지베레린은 오후에 오전에 일찍 하고 1차는 오후 3시 이후에 하고 이렇습니다. 2차를 너무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하면은 약액이 묻어 있는 시간이 길어서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베레린 그 흔적이라 그래가지고 밑부분이 벌게지는 그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는 지베레린 처리하고 금세 물이 말라야 돼요. 자, 2차 지베레린을 분무기로 치시는 분 계세요? 분무기로 치시는 분. 자, 매년 순위 고르게 나옵니까? 자, 이거 일본에서 시험한 건데 지베레린을 나무나 잎에 대면은 다음 해에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2차 지베레린이고 1차 지베레린이고 잎에 묻도록 아니면 가지에 묻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래 됩니다, 나무가. 자, 알속기는 할 필요 없지요. 남이 다 하니까. 자, 그런데 원칙은 위에
한 개는 5개가 되는지 6개 되는지 그냥 두고 단 속에 처박힌 것만 위에 거는 잘라냅니다. 그러고 그 다음 단은 3개, 그 밑으로는 무조건 2개를 해도 되는데 3개가 달렸으면 가운데 게 제일 큽니다. 가운데 거를 띄내면은 알이 똑같이 큽니다. 안 그러고 가운데 걸 안 놔두고 옆에 걸 띄면은 가운데 것만 크고 옆에 게 적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예. 자, 일본에서 가장 송이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분은 대회에 나가면 노상 1등입니다. 품평에 나가서 1등 하시는 분인데, 미야다라는 분인데, 이번 집회를 우리가 2번 갔었어요. 2번 갔는데, 한 번은 가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적어놨나 하면은, 뭐라고 적어놨었지? 한국연수단 환영 이래가지고 크다란 팻말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한글이라고 쓰긴 썼는데 그 한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봤는데 그만큼 반갑게 맞아주고 또 그분한테 우리가 저녁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요래 만드는 그분은 무조건 4단이에요. 단수는 무조건 4단. 4단이고 제일 위에 그 한 개만 한 줄만 3개. 또 그 다음 줄 3개. 그 밑으로는 무조건 2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런 송이가 나와요. 우리가 가서 저 2박스를 사가지고 호텔에 와서 거기서 전부 다니까 다 700에서 800g 딱 똑같아요. 거의 다가. 그런데 알수는 35개밖에 안 돼요. 과방중이 700 내지 800g, 당도가 18브릭스 이상, 착립수는 그러니까 알수는 40에서 50알. 이 송이의 형태는 도란형이라는 거는 계란을 거꾸로 낳는 형태. 그런 형태로 요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요 알이 똑같아야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15g 이상 나는 플라스틱으로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거를 요 한 개 한 개 갖다 대봐요. 대가지고 15g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해서 그 합격하는 거는 현에서 프리미엄급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고 하고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봉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새파란 봉지 씌었죠? 자, 새파란 봉지는 속에도 새파랗고 바깥에도 새파랗습니다. 그러면은 이 봉지는 빛을 차단해서 아주 노랗게 되지 말고 적당하게 노랗게 되라고 그 봉지 색깔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 봉지를 씌움으로 해서 벌레라든지 균에 대한 거, 이 방균 처리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그래서 균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방지하고 이게 안 씻고 그냥 놔두면은 껍질이 딱딱합니다. 근데 봉지를 씌우면은 껍질이 아주 더 얇아지기 때문에 맛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씌웁니다. 봉지는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가설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설이증에 대한 거는 뒤에 그 생리장애에 나올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이증은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건데 그 과면이 얼룩덜룩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삽이 끼는 거라 그럽니다. 얼룩덜룩해지는 건데 그거를 가설이증이라 그러는데 가설이증이 오는 이유가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 부족인데 칼슘 부족 오는 이유가 쇳뿌리가 적으면은 칼슘은 먹을 수가 없어요. 쇳뿌리의 뾰족한 부분에서만 칼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흠뿌리가 암만 많아도 칼슘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지금 저 하우스 하시는 분들, 잎이 오글오글하신 분들은 다 칼슘 부족입니다. 왜냐? 이시가 높아가지고 새뿌리가 안 나가지고 칼슘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는 뭐 한국에 따서 출하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가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체험 농장인데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따가지고 가서 건들마 달면은 돈이 얼마라고 딱 나옵니다. 그 돈 주면은 이 상자가 아니고 저 가구에 넣어서 주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따는 게 아니고, 요거는 좀 일찍 따야 되는 놈은 흰 봉지, 그 다음에 따야 되는 거는 연두색, 그 다음에 따야 되는 거는 하늘색, 또 그 다음에 따야 되는 거는 사료포대 같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기를 조정해서 만약 우리가 천평하는 것 같으면 뭐 200평씩 나눈다든지 300평씩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봉지를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흰 봉지가 가장 빨리 있고 당도가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단 흰 봉지를 했을 경우에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햇빛에 타는 기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햇빛 많이 보는 쪽에 색깔이 황화 현상, 그러니까 좀 더 노랗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봉지는 잘못된 게, 안쪽에는 페인팅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새파란색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새파란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번 차광이 되기 때문에 숫기가 늦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면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게. 봉지 만드는 종이를 공급하는 회사가 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그런 종이밖에 안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자, 봉지를 씌우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꾹 묶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저 우위로 농약 치는 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깍지 같은 거는 100% 들어갑니다. 속에 깍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씌는 게 원칙입니다. 위를 완전히 뺑 돌려서 물도 안 들어가고 또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자, 이제 아까 그 봉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요거 이 봉지를 특허를 지금 2개를 냈어요. 2개를 냈는데, 하나는 저점으로 색깔을 저렇게 해가지고 바깥에면은 저런색, 안쪽 뒷면은 흰색,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나 하면은 작년에 노지에 흰 거를 다 씌웠는데 숫기는 빨라지는데 앞쪽이 너무 노랗고 당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근데 뒤쪽에 하고 당도 차이가 2브릭스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고 뒤에는 진한 녹색이고, 이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커버를 할 것이냐 해서 이제 특허 신청을 한 게, 요렇게 앞에는 요렇게 하고 뒤에는 흰 종이로 요렇게 했을 때 똑같은 색깔이 나오겠다. 이래 해서 지금 요거 하고, 또 요렇게 앞뒤로 다 요렇게 했는 거 하고 2가지 지금 특허를 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데는 요게 송현포장, 대구의 경산의 송현포장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 특허를 가지고 쓰는 데는 그 회사밖에 없습니다. 대구 송현포장에 하시면 되고, 일본 봉지는 이렇게 바깥에는 되어 있는데 속에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페인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좀 일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지금 흰 봉지로, 거의 노지도 흰 봉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비가 맞기 때문에 위에다가 삿갓을 씌우기 때문에 흰 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삿갓을 안 씌기 때문에 비 많이 들어오는 집에서는 흰 거를 씌우면은 위에 탈 염려가 있다는 거죠.
자, 물. 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만 잘 퍼시는 분들은 농사 잘 짓습니다. 이게 이쪽에 그림을 보면은요, 요 새까맣게 삐끔 치진 부분, 요 부분이 물이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모자라는 양이고 모자라는 시간인데, 보통 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는 거의 모자랍니다. 뿌리에서 들어오는 양이 잎으로 날아가는 양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퍼는 거를 새벽 일찍 9시 되기 전에 물을 잔뜩 퍼줘가지고 물을 뿌리에 이빨 가지고 있다가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물을 일찍 퍼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9시까지는 물 퍼는 걸 끝을 내야 됩니다. 11시 넘어서 물 퍼시면은 잘못하면은 저녁에 남을 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한 9시 정도에 물 퍼는 걸 끝나도록. 자, 요거 나중에 참고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요 수행 유동기, 요거를 물을 흐를 때를 수동유행기라 그럽니다. 유동기라 그럽니다. 유동기인데 물이 흐를 때 요때 물을 잔뜩 퍼가지고 쌀게 처리를 하고 새까만 멀칭을 해놨을 경우에는 싹이 나서 한 20-30cm 자랄 때까지는 물을 한 번도 안 퍼도 됩니다. 물을 퍼면은 지온이 떨어집니다. 왜냐? 물 온도는 13도 밖에 안 돼요. 내 땅은 18도인데 13도를 넣으면은 지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을 퍼면은 수분 함량이 안 맞아요. 60%에서 45%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수분이 맞을 때까지는 그 균이 작용을 안 해요. 발효를 안 해요. 그래서 지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싹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물을 안 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이게 딱 덮어 놓으면은 수분이 증발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안 퍼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을 충분히 안 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퍼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물을 온 전체 도구고 뭐고 다 까딱 퍼가지고 그거를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을 안 퍼도 되는데, 그래 안 퍼고 그냥 대략 phân 사람들은 물을 퍼셔야 돼요. 시간 관계가 없습니까? 예? 물 줄 적에는. 자, 아침에라 그랬잖아요. 아니, 천물 펄찌게. 천물 펄찌는 관계없어요. 하루 종일도 보고 이틀도 보고 퍼가지고 그만큼 하면 돼요. 자, 그러고 여기 보면은 신초, 신장기부터 시작해 개하기, 지베레린, 철이, 이때 보면은 거의 10ml는 10ml는 300평당 10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 지베레린 처리할 때는 30ml 퍼라고 했죠. 처리 전날. 그러니까 요때 물을 풍족히 퍼줘가지고 지베레린 처리를 하고, 화소를 아까 재놓으라 그랬잖아요. 재놔가지고 0.5cm가 안 자랐으면은 물을 다시 덮으라는 거죠. 물이 작기 때문에 안 컸으니까 물만 퍼주면 커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째 지베린 처리했는데 송이도 안 늘어나고 이카는 사람 다 물 적어서 그래요. 송이가 쭉 안 늘어나는 사람들, 뭡니까, 알사이나 이런 거 쳐가지고 널구는 게 아니고 지베린이나 이런 거 쳐가지고 널구면 안 돼요. 안 되고 물 퍼가지고 널구면 돼요. 그리고 물을 언제 줄구나. 물을 언제 줄구나 하면은, 자, 여러분 봉지를 언제 씁니까? 봉지.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V자형 단초 재배, 그러니까 천정 재배가 아니고 V자형 단초 재배를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좀 늦게 씻는 게 좋습니다.
봉지를. 어느 때 씌나? 말랑말랑해졌을 때. 연하기가 지나고 나서 씌어야 돼. 그런데 경액기 단단할 때 씌우면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 정도 가나 하면은 15일 이상 갑니다. 봉지를 씌움으로 해서 속에 있는 그 포도가 받는 스트레스가 15일 이상 갑니다. 15일 이상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알도 경액기에는 안 크는 때입니다. 28일 정도는 안 크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지대로 알아서 큽니다. 크는데 안 큰다고 그쪽에 막 비로 넣으면은 그게 나중에 말랑말랑해지면서 커서 못 쓰게 돼요. 열과 마지막에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당도가 안 올라가고 알이 계속 크는 분 있죠. 그분들은 비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연하기 가서는 지가 크는 양만큼 조금 크다가 한 30일 정도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때 약간 크고 그냥 거기서 익어야 돼요. 그쪽에 질소가 들어가면 말랑말랑해졌는데 질소가 자꾸 들어가면 당도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쯤 뭐를 주냐면 과린산 스케를 땅에 뿌려줘요. 뿌려주는데 우리는 멀칭을 해놨기 때문에 못 뿌려주니까 그 쌀개로 기어놓을 때 과린산 스케를 뿌려서 먼저 주는 거죠. 물도 그 연하기 가서부터 조금씩 줄여주면 됩니다. 퍼는 날짜는 거의 같이 하고 이틀 퍼던 걸 3일에 퍼고 물만 조금 줄여주면 돼요. 근데 그걸 많이 줄고 막 당도 올린다고 물 안 퍼잖아요. 절대 당도 안 올라갑니다. 또 원래 수확했을 때 그 과일 껍질하고 쏙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씹으면 물컹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 물을 작게 퍼서 그래요. 이 물이 적으면은 과일을 달고 있는 모든 그 과체류나 과수는 과일에 있는 물을 빼가갑니다. 영양하고 수분을 과일에 있는 걸 빼가가서 자기가 호흡하고 저녁에 되면은 물이 어차피 남으니까 그쪽에 물 가져와서 그냥 물만 갖다 넣어요. 과일에. 그걸 여러 분 하면은 물포도가 되고 그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데 일본은 물포도라는 말이 없어요. 물포도라는 문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게 물을 잘못 퍼서 그래요. 자, 일본에 이제 관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 물을 제때 못 퍼가지고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밑에 잎이 고토 부족이 아닌데도 이래 노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량을 적게 퍼서 그래요. 이렇게 아직까지 포도가 달려가지고 수확하려면 멀었는데 이렇게 나무가 다 이래 돼가지고 수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그걸로 나왔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 생리장애에 대한 것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그 샤인마스켓은 생리장애가 많이 오는 품종입니다. 특히 비료나 물이나 또 그 지베렐이나 이런데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얘가 사인이.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축분을 많이 주니까 가리하고 질소가 많아가지고 일어나는 그 생리장애가 많습니다. 그게 특히 한 송이 내에서 맛없는 알 있는 거 세파라 해가지고 끝까지 안 익고 따먹어 보면 맛도 없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질소하고 가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축분을 많이 주면은 질소하고 가리가 많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축분 주는 양을 많이 줄가야 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특히 지금 환기팬을 다는 이유가 날이 자꾸 뜨거워지니까 밑에라도 과일 달려있는 밑에라도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그 더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 지금 환풍기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경 흡변증이라고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하우스 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 잎이 작아지고 오글오글해지면은 칼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경 흡변증, 이게 그 과경 흡변증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이래 생기는 겁니다. 요게 보면은 요 부분이 새카매지는 것도 있고 요 전체가 다 새카매지는 것도 있습니다. 갈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요래 갈변함으로 해서 영양이 못 들어가서 맛없는 갑이 생기고 이제 알이 그 잔알이 박히고, 그러니까 봉지 씌울 때는 뭐째 썼는데 봉지를 벗기면은 잔알도 생기고 이상하게 되는 이유가 거의가 과경 흡변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경 흡변증은 보면은 이게 너무 말랐다가 또 물을 줬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수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더욱 심하다는 거. 그러고 그 햇빛이 오랫동안 그 흐리다가 갑자기 빛이 난다든지 이럴 때 이게 이제 오는 현상인데, 그리고 이제 그 공기 유통이 잘 안 됐을 때, 환기가 잘 안 됐을 때, 그런데 그 과경 흡변증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요런 거 다 요래 말랐잖아요. 그래야 그냥 똑똑 떨어지는 요런 거. 요것도 다 과경 흡변증입니다. 그리고 요자 거는, 가설이증. 이게 이제, 가설이증이라 그러는데, 과일 표면에 얼룩덜룩하게 생기는 거. 모자이크 현상, 이거는 잎이 모자이크 모양으로 된다고 해서, 그런데 가온 재배에서 지온이 낮을 때 이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온 재배 하시는 분은 무조건 지온을 올려서 위에 가온기를 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모자이크 병입니다. 축과증. 축과증은 그 경액기에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그 주변에서는 축과증인지 그 알로균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노균병이 와가지고 알로균이 생기는 거하고 축과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축과증은 보면은 그냥 이게 쑥 들어가서 함몰이 되고 껍질만 그 허옇게 되고 알은 거의 알 색깔 그대로이고, 노균은 짜게 보면은 속에까지 누렇이 생기고, 축과증은 햇빛 많이 보는 쪽 우위 쪽에 많이 생기는데, 노균은 알로균은 송이 전체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 자, 미숙과 혼입증. 이게 그 특히 지금 요 나오는 이유가 질소가리가 많아서 그런데, 이게 특히 환기가 안 돼서 이게 많이 나오고, 봉지를 일찍 쓰여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봉지 씌는 거를 제대로 늦추고, 또 착가를 많이 했을 때, 또 한 송이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알속기를 덜 했을 때 요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미숙과 혼입증은 나중에 당도를 재보면은 요자 알은 18브릭스, 요자 알은 12브릭스 이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노래지질 안 합니다. 자, 가피갈반증하고 가설이증.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가피갈반증하고 가설이증이 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일본에서 책을 사와서 번역을 해보니까 달라요. 가피갈변증은 우리가 농약이나 그 영양제를 햇빛이 있을 때 쳐서 그 영양제 친 물방울에 의해서
그 부분이 약간 타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 수확할 때쯤이나 아니면 저장했을 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르의 표가 나는 건데, 요런 거는 가피 갈변증이라고 하고, 요거는 농약이나 영양제 잘못 쳐서 그런 거고, 요짝에 있는 가설이증은 가피에 얼룩덜룩하이 아까 봤던 그림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을 가설이증이라고 하는데, 얘는 순수하게 칼슘 부족입니다. 그게 이제때까지는 그냥 같은 두 개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가설증이 나는 이유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이 씨가 안 맞아가지고 뿌리 내림이 신찬해서 이게 많이 생깁니다. 자, 비가림 가온 재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자, 비가림 가온 재배 하는 분들이 올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 지온 올리기를 2월 말에 실시하고, 지온이 환기팬은 지온이 오르면 환기팬은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구 막기는 지온이 13도 정도 되었을 때 환기구를 막습니다. 그래야지 위하고 밑에 뿌리하고의 바란스가 맞아 들어갑니다. 먼저 뿌리가 나고 위에 순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기구멍 막기는 지온이 13도 되거든 위에 환기구멍을 맞으라는 거. 그리고 막을 때 비닐보다는 부직포가 훨씬 더 낫다는 거. 부직포는 저녁에 온도가 덜 떨어집니다. 저녁 온도 떨어지는 것 때문에 냉해를 입을까봐 우리가 가온기를 갖다 넣는데, 부직포를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훨씬 낫고, 그러고 넣고 빼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부직포가. 대포온 분기는 2도만 맞추면 됩니다. 그거를 온도를 너무 높이 놓으면은 기름 들어가는 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그게 대포 온풍기 하나가 10만 칼로리이기 때문에 큰 온풍기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2도만 맞춰놔도 절대 냉해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2도 맞추고, 그보다 싹이 나도 지온이 13도, 15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냉해를 안 받습니다. 온풍기에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싹이 이래 한 번 정도 나갔을 때 만약 0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보도가 있으면 그때는 한 1도 정도 높여주면 됩니다. 자, 환기는 이게 잘못하면은 다 태웁니다. 그거 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책창이 카텐이 완전 올라가도 38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도 넘으면은 안 좋으니까 40도 밑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의 한 38도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환기를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해놔서 책상이 자동으로 환기가 되는데,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시작하고는 어디 외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환기구하고 부직포를 걷는 거는 야외 기온이 25도 가까이 되면은 걷으면 안 됩니다. 너무 일찍 걷을 것도 없고 너무 오래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지온 올리기를 하고 순환팬이 있고 대포 온풍기가 없을 때는 가온 재배를 하시면 안 돼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 가온 재배를 하셔요.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가온 재배를 하시고 3절 적심을 하시고 또 풀매터 1차만 풀매터 넣고 하시면은 8월 말까지는 99%는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온 올리기 했는데 이 마감을 핀을 박아서
공기 하나 못 빠지도록 해놨습니다. 해놓고 대포원풍기 갖다 놓고, 이거 깡마구리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부직포로 다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러고 환풍기 있고.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위하고 이런 종류들인데, 요거 없는 분들은 요걸 사세요. 요거 있으면은 그 응애나 이런 거를 가져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루페라 그러는데 요거 니콘 건데 한 돈 10,000원 주면 삽니다. 네? 인터넷에 사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위에 핀셋 가위. 저거는 알속기를 늦게 할 때 끊어놓고 빼내는 거, 또 상한 거를 빼내는 거, 그런 가위를 또, 그리고 요 밑에 얘는 요거 이제 쇳마루라 그래가지고 끝이 동그란 거, 쌓이는 끝이 동그란 가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끝순을 끊을 때 쓰라 했던 적심 가위, 요런 걸로 가지고 날카롭게 고개를 끝을 끊어야지 다시 순이 안 납니다. 예? 룻배가 그 응애 잎 뒤에 갖다 대고 보면은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요. 인터넷에 룻배 찾아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자, 사인마스카드 우리가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이제부터. 심을 때 그럼 하긴 적게 하세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물은 적게 자주 퍼줘야 되고, 밑에 주관에 있는 잎을 2, 3매 정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지에서 나오는 부초는 60cm에서 한번 끊었다가 주지가 다 자라고 나면은 다시 비닐 끝까지 키운다는 거. 그러고 그 2년 차에 전지할 때는 무조건 한눈 전지를 할 것. 위에 부초 한눈 전지를 해야지 순도 잘 나고 달리기도 잘합니다. 그 좌우하듯 완전히 다 끊어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 균일한 발화를 위해 가지고 체화제 처리 꼭 하시고, 그러고 조기 재배하는 경우는 그 체화제 처리를 안 하시면은 잠을 안 깨기 때문에 꼭 체화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조기 재배할 경우 화우선. 그러고 화수 정리할 때 화수는 4, 5cm를 하고, 또 그 프라스타 1500백으로 해서 단말 정도 살포하는 것. 그리고 스테레토마이신 1000백.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베레린 1차는 풀매트 1개에 지베레린 1개. 그러고 오전에 하시고, 오후 3시부터 하시고, 빨리 1차는 오후입니다. 오후입니다. 1차는 오후, 2차는 오전. 왜 오후에 하나 하면은 너무 빨리 마르지 말라고, 물이. 왜냐, 꽃송이가 적은 데다가 물이 너무 빨리 말라 뿌리면은 알이 안 큽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겁니다. 자, 송이를 일본 사람한테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포도 맛없다는 거 방송에 나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보면 웃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당도 어째 올리나 이렇게 하니까 막 웃어요. 그 정도로 우리 TV에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TV에도 다 나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야마나시 있는 사람도 알고, 오카야마 있는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내가 그 오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쩌면은 당도 높은 그 사이마스카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강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까니까 그런 얘기만 해도 막 웃는 거예요. 그래 뭐 때문에 웃는 거 물어보니까 한국 거 맛없다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 얘기가 절대 800g 이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당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러고 알수를 절대 많이 하지 마라. 한 송이 내에 알수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40알에서 50알 하락하면 40알에서 50알만 하고 그거 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60알, 70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도 안 올라가요. 그러고 호르몬제 때문에 한 달 차이 납니다. 풀메타하고 다른 거 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시고 제가 뭐 하라 말아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맛있는 포도를 하려고 그러면 풀메타 아니고는 맛있는 그 포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